안녕하십니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의료 관련 뉴스를 얘기해보는 시간, 모아뉴스의 조원장입니다. 김원장입니다. 통증이 있다? 매일 보고했지만 군부대에서 결국 왼손마비. 이 청년이 네. 이제 군에 복무 중인데 갑자기 이 전환 쪽에 통증이 있으면서 밤에 막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겨드랑이 쪽까지 쭉 타고 올라가는 듯한 통증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손 쪽에 마비가 와서 이게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이 발생을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이제 병원 진료를 못 보게 했다. 외부 진료를 못 보게 하고 부대에 있는 군의관이 여기선 스테로이드라고 했는데 스테로이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엔세이드 같은 거 처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통증이 안 괜찮아지고 마비도 계속돼서 결국은 2주 넘게 있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진단이 신경통성 근위축증, 뉴랄직 아마요트로피. 네, 좀 익숙치 않은 증상, 네. 진단명이죠.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예전에 유병률은 한 10만 분의 이상, 그리고 최근에는 더 후향적으로 찾아봤더니 한 1000분의 1까지도 되는 것 같다. 그래도 좀 되게 이제 레어한 그런 질환이잖아요. 이걸로 진단을 받고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또 그랬대요. 조금 더 빨리 왔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MBC에 제보를 해서 뭐 이후에는 직무유기로 뭐 그런 상급자들을 고소해서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통성 근위축증이 저도 익숙치 않은 질환이어서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브라키얼 플렉서스, 상완신경총에 여러 가지 신경들의 그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다발성 신경증 있잖아요. 뭐 그런 뭐 길랑바레나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자가면역 질환일 가능성이 절반 이상 되고요. 20대 정도에 발병하는 거는 특히 자가면역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러 가지 신경을 침범을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신경이 이제 모든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롱소라식 너브라고 해서 윙드 스캐플라, 견갑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주요 증상이다. 그 다음에 또 침범할 수 있는 거는 전완 부분에 엄지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가운데로 모으는 근육 있잖아요. 이런 게 조금 침범될 수 있고, 이 청년이 얘기하는 그 손을 펴는 근육, 이거는 아주 그 논문들에는 많이 언급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확실히 이 질환이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 검사 나가기 전에 어떤 의증들에 대해서 좀 기술해 놓으신 것 같고, 신경통성 근위축증, 뉴랄직 아마요트로피에는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는 신경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왜 16일이 있다 왔는데 늦었다고 했느냐. 2주 전에 오면 뭘 할 수 있죠? 스테로이드? 네, 스테로이드도 쓰고 또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IVIG도 쓸 수 있고 그러면 예후가 조금 좋대요. 통증이 빨리 없어지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고생했겠네.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마비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빨리 뭐 보내야죠. 마비는 사실은 신경 증상 중에서도 아프다는 거에 비해서는 조심해서 봐야 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되게 열받은 것도 뭐냐면 중간에 못 간 이유가 뭐냐면 9일 만에 마비 증상이 찾아왔고 그랬는데 마비는 계속되고 진통제까지 바닥났지만 12월 3일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전 부대원 외출이 통제됐다. 아니 꼬이고 꼬인 거야. 누구를 탓해야 돼? 세상을 탓해야지. 학창 시절부터 준비해온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물리치료사분이면 당연히 손을 많이 쓰시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공부를 더 하실 수 있는 이 질환에 대해서 볼 수 있지만 예후는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2, 3년 이후에 뭐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근데 아직 신경에 염증이 있어서 아직 안 돌아왔지만 조금 더 지나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그 사이에 있는 불편감이나 아니면 안 돌아올 가능성도 조금 있고, 신경병성 근위축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기는 게 이제 어깨 통증이나 이런 건데, 이 견갑골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 다른 근육이 막 다 많이 쓰인다거나 하여튼 요걸로 인해서 없어도 될 이런 근골격계 증상이 많이 생긴대요.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내가 완전히 나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왜냐면 딴 데가 아파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아니 근데 질문은 군대에서 무거운 걸 들고 그런 게 더 그게 유발요인이 될 수 있대요. 그런 어떤 근육이 당겨지거나 그런 것들이 신경 염증이 생기는데 시작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애가 염증 물질이 막 붙으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이런 신경 쪽으로 쫙 생기는 트리거가 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시험 문제로 내기 딱 좋은 케이스. 2주가 지났는데 왜 늦었지?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는 케이스인데, 예후가 아주 나쁘진 않아서 2, 3년 정도 이제 롱텀으로 보면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귀사를 떠나서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좋아지셨으면 좋겠고 이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뉴럴직 아마이오트로피가 아니고 그냥 라디알 뉴라이티스일 가능성도 있죠. 신경 하나만 있어도 뭐 그것도 마비 증세계가 왔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뉴럴직 아마이오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MRI나 또 너브 보는 MRI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테슬라도 되게 높더라고요. 3.0 테슬라. 성능이 높은 MRI로 찍어야 돼서 동네에서 그런 신경 MRI 같은 거를 찍을 수는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하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진단이 되는 거는 증상이 있고 나서 한 44수가 돼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진단 기준은 뭐 외국 기준으로는 증상부터 진단까지는 거의 1년 걸리는 질환이니까 초기 검사만으로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신경이 뭐 그거든 아니면은 단순 신경염이든 통증이 그렇게 심하고 마비가 온 증상이면은 조금 더 빨리 병원에 갔으면 해줄 게 좀 많았겠죠. 마비는 너무 무섭잖아. 그리고 이게 보면은 밤에 되게 심하대요. 밤에 시작되는 통증, 뭐 그런 게 심하고, 그 다음에 참을 수 없는 뭐 극심한 통증. 이렇게 표현되니까 진짜 힘들긴 했어요. 왜 이렇게 안 내보내줄까, 군대는? 좀 꾀병일까봐? 이러고 나서 좀 한참 잘 보내주겠지. 몇 년은. 그러게. 근데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젊은이들과 저와의 나이의 차이가 생겨서 그런지 다 약간 엄마 마음이어가지고 왜 안 내보내줘, 아프다는데. 그치. 너무 열받을 것 같아. 아니 근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은 그 군대에서 왜 이제 군의관 선생님들이 계시고 진료를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검사 및 치료가 어느 정도까지? 부대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냥 평가죠. 얘가 빨리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지켜봐도 되느냐. 그 정도 평가를 하는 거지. 뭔가 더 도구가 막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보면은 스테로이드를 줬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처음 주진 않았을 거예요. 아프다 그러니까 엔세이드 준 거를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고 스테로이드가 과연 부대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나 갑자기 그게 궁금했어. 그 군의관이 조금 더 강하게 얘를 내보내야 된다라고 어필을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가야 된다고 얘기했겠지. 근처 부대병원에서 손목 보호대와 스테로이드 약 처방, 물리치료만 받고 돌아왔다. 이때는 마비가 메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통증이 메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파서 못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점점 심해지는 게 이제 사실은 이런 신경염의 특징이니까 그쵸. 병원 갈 쯤 되면 정말 심했겠죠. 지금 보면은 거의 못 움직이거든요. 동영상을 보면 손 쪽은 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판단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이 진단명이라면 아주 극히 레어한 진단명이기 때문에 진단을 잘 못했을 수도 있다. 근데 다만 히스토리랑 상태를 보면 신경에 염증이 있었던 거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 조금 더 일찍 갔으면 통증도 훨씬 덜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마비 증상도 조금 더 빨리 개선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1번을 꾀병이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는 그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네가 뭔데 이거 꾀병이라고 그러냐고. 엄마들한테도 얘 꾀병 같은데 이거를 하고 오는 집은 일단 아이랑 분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를 계속 보다 보면 확증편향이 생겨서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지. 그쵸. 아프다 그러면 일단 좀 믿고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계엄이 열받지? 유아 성홍열 환자 급증 올해 4,117건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 기사 말고도 많이 보셨을 거고 학교에서는 공문이 와요. 성홍열 유행하고 있으니까 뭐 요러요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보고 또 뭐 격리를 좀 해주고 막 요런 그 공문이 오거든요. 그런 공문이 한 번 오면 모든 환자들이 자기 성홍열 아니냐고 하면서 또 오십니다. 입술 빨개지는 거죠. 맞아요. 입술 그 빨개지고 정도만 기억나는데. 뉴스 준비하면서 가장 베이스로 다시 한번 정리해오는 건 사실 교과서인데요. 교과서 그 부분을 이제 또 오랜만에 봤더니 제가 너덜너덜하게 막 왜냐하면 이제 기출이 거기서 많이 되니까 줄 엄청 쳐놨더라고요. A군 사슬 알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랩토코칼 인펙션. 이 파트에 있는 부분이에요. 박테리알이구나. 박테리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을 하시겠지만 뭐 결론은 항생제 얘기로 갈 거예요.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제네스라고 하는 그 균이에요. 그렇긴 한데 얘가 평소에 일으키는 거는 대부분 감기 증상, 뭐 인후염 많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피부 질환들 발진 내지는 조금 더 깊은 단독이라고 하죠. 네, 뭐 조금 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기도 하고 항문 주변 또 뭐 질염, 폐렴, 그렇죠. 입술, 입 이런 데랑 그쵸? 비슷한 그런 조직들. 그래서 뭐 어디든 사실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질환들은 사실은 이제 약 먹고 하면은 뭐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무섭게는 뭐 심장망령, 골수염, 환웅관절염 이런 조금 더 무서운 그 부위까지 좀 더 딥하게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명으로는 우리가 오늘 볼 성홍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단독, 에립실라 더 깊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독성 쇼크 증후군 무섭죠? 말만 들어도. 괴사 근막염 더 레어하지만 심하려면 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까지 갈 수 있고, 합병증으로는 류마티스열이나 급성 사구치 신염 더 깊은 데까지 갔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성홍열이라는 질환 자체는 되게 무서운 질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단을 잘하고 치료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발열 외독소를 생산하는 그 A군 사슬 알균에 의해서 상기도 감염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증상으로 표현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열도 나고 배도 아프고 뭐 구토를 하기도 하고 막 목 엄청 아파하고 막 오한도 일으키고 하는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뭐랑 비슷해? 되게 독감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세게 확 아픈 그런 증상이 보통 뭐 5에서 15세? 막 이렇게 조금 큰 거 같은 데가 그때 많이 호발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치원부터 이제 초등학생 때까지 엄청 유행을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박테리아인데 올해 지금 2.5배에서 3배까지 지금 늘고 있대요. 앞으로도 조금 더 나오고 떨어질 거예요. 병원에서 보는 거는 진료를 할 때 목에 되게 특징적인 병변이 있어요. 붉은 고기색, 진짜 무슨 생소고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연구개와 목젖 주변으로 해서 진짜 무슨 생고기 같은 그런 느낌의 빨간색이 있어요. 그리고 출혈 반점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감별해야 되는 게 이제 여름철에 수족구랑 또 있는데, 수족구랑 모양이 조금 달라요. 임의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병원 와서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고, 또 이제 드물게는 막 이렇게 삼출액도 좀 생기기도 하고, 큰 아이가 보이지 않던 되게 심한 목의 염증이 좀 특징적이에요. 드물게는 뭐 림프절 같이 좀 부어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혀의 모양. 그건가? 스트로베리통? 스트로베리통, 맞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스트로베리통이 아니고 처음에는 약간 회색처럼 막 백태가 엄청 낀 건데 흡족해요. 파필레라고 하잖아요. 이 유두, 이 혀에 있는 유두가 막 되게 도드라지게 막 튀어나온 것처럼 허옇고 그렇게 보이다가 이제 하루 이틀 좀 지나고 보면은 그때 이제 스트로베리통으로 새빨갛게 딸기혀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도 스트로베리통 얘기한 적 있죠. 어디서 나왔다? 가와사키 때. 가와사키 때도 이제 그 빨간 딸기혀가 굉장히 특징적인데, 그래서 간별 진단에 가와사키가 있어요. 왜냐면 열도 나고 막 혓바닥 빨개지고 이러니까 똑같을 수 있는데, 열의 패턴이 또 조금 다르고, 가와사키는 진단 기준이 막 열이 120시간 동안 나고 이게 있었잖아요. 눈 빨개지고 림프절도 붓기는 하지만 BCG 붓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되고, 특징적으로 우리 가와사키는 세균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항생제 써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세균성이어가지고 항생제를 쓰면 하루 이틀 만에 열은 떨어져요. 해줄 게 있구나. 해줄 게 있죠. 해줄 게 있고 꼭 해야 되고. 그렇지. 네, 꼭 해야 되고. 그래서 가와사키의 느낌이 있을 때는 환자들한테 처음에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이 가와사키 쪽으로 더 간다면 이 항생제를 쓴다고 그렇게 열이 안 떨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완전히 다 검사를 해서 이 성홍열 균이 나오면은 항생제를 쓰는 건 아니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굳이 그러기에는 배양해서 또 이제 키워내고 검사 결과 나오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적으로 먼저 항생제를 쓰는 선택을 보통 하게 되죠. 그런 경우도 있죠. 성홍열인 사람이랑 접촉을 했어. 그리고 이제 열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가. 그러면은 당연히 먼저 선택을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몸에 되게 특징적인 발진이 무섭게 나와요. 오돌도돌하게 막 닭살 돋은 것처럼 또 표현이 되기도 해서, 교과서적인 표현은 구스 핀프럼피어러스라고. 그러니까 닭살. 햇빛에 그슬리고 소름이 돋은 것 같은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막 이런 거 질문하실 때가 있거든요. 당연히 경한 케이스도 있고 되게 심하게 막 피부가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며칠 지나고 나면 그 피부 껍질이 또 다 벗겨지기도 해요. 마치 진짜 화상, 햇빛 화상처럼 손끝이 벗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증상에
그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이런 패턴이 피부, 뭐 혓바닥 모양 이런 것들이 되게 특징적인 병입니다. 보통은 그런 피부 발진도 프레셔가 더 많은데 사타구니 뭐 이런 데들에 좀 더 특징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이제 빨개진 부분을 이제 손으로 누르면 하얘졌다가 다시 떼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이면은 조금 얼른 병원에 방문해 주세요. 나이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큰 애들이니까 얘네가 병원 안 갈래 막 이러면 엄마 아빠가 좀 있어 볼래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떤가의 경과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도 있어요. 열도 막 5일에서 7일 엄청 나고 발진도 심하고 애는 목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지금 항생제가 없는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괜히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홍열 자체의 그것보다는 안 좋아졌을 때. 네,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제네스가 일으킬 수 있는 후기합병증, 류마티스 열이나 신장 뭐 이런 것들을 침범당하는 거는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항생제는 페니실린계 항생제, 아주 기본적이죠. 옛날 약을 쓰네요. 네, 기본 열을 오래 쓰네. 오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는 꾹꾹 채워서 얘가 열을 잘 먹을 수 있게 이거를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약 쓰면은 하루 이틀을 지나면은 열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돌도 씹어먹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막 팔랭거리고 다녀요. 근데 24시간 동안은 격리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은 아까 배양에서 나가지 않았는데도 24시간 격리를 얼른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이 나고 그런 어피어런스가 있으면은 일단 학교는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말 안 듣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한테도 옮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격리 그 시간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길지 않잖아요. 딱 하루 꼬박 약 먹으면서 그렇게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학교 생활하고 하는 거는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가시면은 됩니다. 페니실린계 항생제에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에리스로마이신으로 대체해서 가거나 합니다. 기간이 너무 중요한 게 되게 빨리 죽지 않아요, 이 균들이. 항생제의 누적 횟수가 쌓여야 얘네를 좀 죽일 수가 있어요. 흥미로운 번외의 이야기. 모차르트가 되게 일찍 죽었잖아. 그 죽음이 이거였을 거다라고 하는 그 썰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모차르트가 천재여가지고 아빠가 끌고 다니면서 여기 가서 공연하게 하고 막 이런 거를 할 때 중간에 막 그 성홍열이 한번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대. 죽을 때에 나타났던 모양이 완전 그 류마틱 피버와 이 되게 많이 닮아 있대요. 그 당시에는 항생제가 또 막 그렇진 않았을 테니까 단명했다라는 그게 있고 피부의 그런 증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했었다 이런 기록이 있대요. 하여튼 이거는 뭐 카더라 하는 거고 감별해야 되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홍역이나 가와사키를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꼭 균주가 없어도 모양으로 조금 감별을 할 수 있고 합병증 때문에 심장과에서 봐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가와사키도 적절히 치료를 안 하면 이제 관상동맥에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돼서 심장과에서 계속 팔로우하고 막 아스피린도 먹고 하는 거고 성홍열이라는 것도 당장 열 떨어지고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후유증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보통은 10일 정도 항생제를 먹게 되고 그 후에 합병증으로 가는 경우가 뭐 중이염이나 부위동염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비환홍성 조금 무서운 것들이 류마티스열, 급성 사구치신염 뭐 이런 걸로 가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박테리아라는 게 원래 지들이 살 수 있는 데를 찾아 떠다니까. 그쵸. 박멸을 해야지, 열흘 동안. 박멸을 해야죠.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놈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중간에 증상이 좀 괜찮아졌다고 해서 3, 4일 먹고 끊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시킨 대로 열을 꼬박 채워서 먹어라. 맞습니다. 열흘을 병원에 오기가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열흘치를 먼저 달라고 하십시오. 3일치 받아가고 그거는 3일 후에 다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병원에 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3일 줬으니까 3일 먹고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성홍열이 뭐 유행이지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병이고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심플하죠. 그러니까 뭐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될 때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네 병원 아는 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